자, 전국에 계신 해마팬 다시. 자, 전국에 계신 해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 4 진행 임성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소장님, 원정 일련님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벌써 월말이에요. 네, 벌써. 날씨 월말이라는 느낌 때문에 그런지 날씨도 좀 유독 좀 쌀쌀한 것 같고. 네, 아침 저녁으로 좀 변화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또 11월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한번 나오는 그랑프리네. 또 뭐 눈 온다는 소리 나오고, 또 눈 때문에 경마 못 온다는 소리 나오고. 예전처럼은 근데 안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 현역 시절 있을 때는 진짜 와 눈 한 번 오면 무섭게 왔었거든요. 진짜 이 트랙터가 이제 눈을 밀잖아요. 그러면 민 자리에 그대로 다시 쌓여가지고 그렇게 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최근에는 옛날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했잖아요 경마를. 아, 무조건 했죠. 무조건 뭐 아무리 폭우가 쏟아도 무조건 했는데 요즘에 이제 기수들의 이제 그렇지. 뭐랄까 목소리가 커지면서 좀 위험, 안전. 뭐 그런 거 좀 따지면서 뭐 뻐간말 안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진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진짜 안 보이다가 그냥 마지막에 결승선 뭐 옛날에 생각도 안 난다 갑자기 지금.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이제 월말 경마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해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다짐을 좀 합니다. 자, 승부처 공지 드리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원정일 년이 6경주가 메인 1, 8경주가 메인 2, 메인 두 번째, 박 소장이 메인 첫 번째가 2경주, 메인 두 번째가 10경주, 임성진이가 3경주, 7경주 이렇게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또 이세마 대상경주가 열리죠. 서울에서는 과천시장배, 부산에서는 김해시장배. 김해시장배, 이세마. 토요일날 희한하게 또 토요일날 시장배. 원래 과천시장배는 맨날 토요일날 했었어요. 토요일날 왜 그런지 공무원이라서. 아니 금요일 보고 아니구나. 그런가? 토요일 보고 일요일 보고 이렇게 이제 보기 편하라고 그런가? 부산 뭘요? 그거 아니야? 모르겠어. 아니 넘어가요. 자, 아무튼 넘어가면서 10월 27일 금요일마 정복조 시즌 4 지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입니다. 박 소장 됐습니다. 자, 8번 백두백호가 단연 눈에 돋보입니다. 이게 지금 재검받을 때는 아주 뭐 뒷심도 탄탄하고 걸음발 자체가 아주 빠르게 이제 경마장 생활이 좀 이제 길어지면서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게 원래 이제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었죠. 여름기에 이제 데뷔전을 치렀을 때 그냥 밀어주기만 했어도 선행을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흙 맞는 것을 조금 싫어를 한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마필인데 데뷔전은 뭐 강력한 승부를 걸지 않았었고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 이제 조금 세월을 두고 묵혀서 좋은 마체를 형성해 갖고 나왔다라면은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안쪽 바깥쪽 봤을 때 충분히 초반 강공 승부가 먹힐 수 있는 조건이다. 그래서 8번마 백두백호 먼저 말씀드립니다. 원정일. 네, 충분히 걸음이 더 나올 수 있는 두 마리의 마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두 마리 모두 다 일단은 뭐 저는 데뷔전 승부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번마 탱고앤탱고, 5번마 유로시나 두 마리 마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5번마 유로시나 쪽에 점수를 좀 더 줄게요. 뭐 게이트도 굉장히 좀 불리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마필 자체가 순발력이 없진 않습니다. 순발력이 충분히 있는 마필인데 철저하게 초반에 승부를 좀 회피하는 모습이었고 뭐 게이트의 유불리함을 떠나서
무조건 이제 뒤에 따라가는 뭐 그런 전개를 하면서 라스트에 크게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에 박제 기수로 안장을 딱 교체를 하면서 감량 3km를 또 노리고 나왔고, 뭐 게이트도 직전에 비해서 너무나 좋은 5번 게이트 잡았고, 뭐 안쪽에 4번 탱고앤탱고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걸음이 더 나올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만, 5번마 유롯이나 이번 경주에는 노려야 될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8번, 5번 이렇게 설명이 나왔는데, 8번만 백두백호는 데뷔전 때 그 빠가시기를 심하게 해서 네. 2달 정지를 먹었어요. 네, 3코너부터 아주 뭐 네. 심하게 꺾이질 않아서. 1200 타임이 29초 2. 난 1400 뛴 줄 알았는데 심하게 빠가시기를 하면서 2달 정지를 먹으면서 9월, 10월 통해서 순치를 시키고 이제 10월 말에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 이렇게 겁이 있는 말들은 앞에를 가버리면은 뭐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뒤에서 막 쫓아오는 발굽 소리에 놀라서 막 더 도망가 버리는 그런 습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고 5번 유로시나는 아까 우리 원정일 위원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데뷔전 때 이게 준비를 하다가 조교 때 낙마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준비 단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아예 데뷔전 때 승부가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나머지 중에 6번마 엣지 오브 위너가 데뷔전 때 만났던 상대들이 짱짱했습니다. 걔네들의 어떤 그 실력이 가려진 그런 말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결 좀 약해진 편성이고 또 말도 전보다 확실히 탄탄해졌다라는 내용 말씀을 드리고요. 3번만 니나도 이게 데뷔전 때는 주행 검사를 하고 2주 만에 좀 급하게 나왔습니다. 준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충분히 준비를 하면서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는 언급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의 2세마 경주 모두 12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메인 첫 번째 메인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2경주하고 10경주를 두 개의 메인 승부로 준비했는데, 첫 번째 메인 2경주를 준비를 했는데 잠시 후에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그러니까 메인 2에다 더 힘을 실어주는 거죠. 10경주에.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원정일 위원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네, 안쪽에 1번마 트리니티 말씀드리고 싶네요.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일단은 보여지고 있는 액면이고,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순발력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혼자 외곽에서 뚫고 나왔는데 게이트가 외곽이다 보니까 선행을 가지 못했어요. 뭐 선행을 안 갔다라기보다는 게이트의 불리함이 너무나 컸다. 그리고 상대인이었던 만큼 상당히 좀 아쉬웠다. 이탈 자체가 워낙 좋은 마필입니다. 1000m 단거리 편성이고, 자 원게이트를 받았다라면 1번마 트리니티라는 마필 무시할 수 없는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준이는 2번마 영광의 챔프예요. 고가에 기대주고 데뷔전 때도 마방에서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만들어지기만 하면은 뭐 1군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할 정도로 마필에 대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그 말이 이번 영광의 챔프입니다. 데뷔전 때 1200 나온 게 하자였죠. 아무래도 뭐 하자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일부러 1200 써버린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그 말의 걸음을 좀 늘리기 위해서 1200을 써서 근성을 좀 키우고, 이번에 지금 1000m로 거리를 줄여서 나오는데 번호까지 잘 잡아놨습니다. 생김새도 잘 생겼고 분명히 떼어줄 잠재력이 있는 말이고, 또 말값이 또 거의 1억에 육박하는 그런 고가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를 첫 번째 메인으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시각은 뭔지 듣습니다. 자, 망아지들이 끼어 있는, 그리고 뛰어본 마필도 뭐 한 번씩밖에 뛰어보지 않은 그 경험 자체가 이제 일천한 마필들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재의 발걸음에 대한 분석은 아주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오전장 경주지만은 기본 배당이 또 받쳐준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데요. 1번 트리니티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는 좀 팔릴 겁니다. 팔릴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낮은 배당은 또 아닌 것이 이렇게 이제 주행 심사 때 2등 온 말이 또 데뷔전에서 기록이 더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을 또 단축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주행 심사 2등 온 말이 5등 안에도 못 들면 그 다음번에는 이제 많은 경마 팬들이 이제 좀 세게 보기가 조금 저하되는 측면이 있어요. 주행 심사 잘 뛰어놓은 마필은 신마가 아주 깜빡이를 만들더라도 배팅을 좀 세게 할 때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한번 작살이 나고 나면은 좀 믿어 못 믿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원정현 위원이 아주 깔끔하게 소개를 해줬듯이 스타트 가장 빨랐습니다. 선행이 나가졌는데 그러면 게이트가 외곽이었던 탓에 3코너를 돌면서 이제 운명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고 그 순간부터 말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이후의 전개는 뭐 상대가 셌고 어쨌고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여다봐도 디바인드 윈드나 영광의 보스 같은 마필은 무시무시한 말들이죠. 자, 트리니티가 선행받고 1000m 그대로 잡아 돌리는 그림 요거 한 가지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번 경주 트리니티와 같이 스피드를 나란히 하면서 끝까지 걸음을 유지할 수 있는 마필이 박소정이 분석했을 때는 총 3마리 외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마필들 간의 착차가 이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은 기본적으로 뛰기 전에 기대감 그리고 제가 분석한 바로는 막권용으로 가져간 마필은 딱 3마리뿐이다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짭짤한 배당으로 중심권에 꽉 세워놓고 원틀 막권 그리고 짭짤한 배당 방어 막권 압축해서 이경주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초장에서 초반부에서 깔끔하게 좀 압축을 해서 적중을 하면은 또 하루가 좀 편안한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박 소장이 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한구라 해내시고 스타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정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의 12마리고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메인 첫 번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원정일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네. 이번 경주 제가 좀 집중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 두 마리 중에 있는데 두 마리 중에 조금 더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 12 레드클라우드라는 마필. 이 마필은 그냥 조교가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거 없이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경주에 이제 임성실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몇 두가 좀 보여요. 이제 그 중에 임성실 기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굉장히 공을 들였단 마필입니다. 자, 5등급 마이스터고랑 병합을 하는데 강하게 제어를 하면서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직전 경주가 이제 데뷔전이었는데 순발력 있습니다. 자, 볼에 대한 적응력 충분히 보여줬고 착 차이 없는 착순권이기는 했습니다만 데뷔 이전제를 준비하는 12 레드 클라우드라는 마필 임성실 기수의 선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소장. 네, 임성실 기수가 진짜 좀 타본 말들이 많아서 좀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3번 막 볼드 룰즈예요. 볼드 룰즈 이 마필은 일단 감각적으로 봤을 때 직전 경주 때 그 페인 자체가 이 순간적인 스피드에 아직까지 그 미숙함 그거였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짧은 거리에 자꾸 몰아붙여서 타는 것보다는 조금 거리를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분석을 했어요. 1300m에 출전을 했는데 선두권이 얘가 못 따라갈 정도가 아니고 또 취임마가 멋진 취임마가 또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 불안 요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외곽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3번이 아주 세다 여기서 왕대가리다라는 측면보다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 조건도 좀 더 호조건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인기도가 아주 높지만 않다면은 배팅을 이번에는 1300이지만 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3번마 볼드 룰즈 그리고 또 12번마 레드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도 정말 자세하게 해주셨고 임승진 역시도요. 3번마 볼드 룰즈 같은 경우에는 1300이지만 직전에 아주 짱짱한 애들 편성해서 접전의 기량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더 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12 레드 클라우드 역시도 올드 패션드 자마답게 상당한 스피드를 지닌 그런 혈통 아니겠습니까? 흙 맞는 게 좀
적응이 덜 됐기 때문에 저는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12번은 일단은 좋게 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지난번에 2등을 했던 관계로 인기를 모아줄 말이 이제 2번만 버스트 신화인데 저는 얘는 웬만하면 자르고 갈 참입니다. 현장에서 말이 뒤집어졌다거나 뭐 다른 말들이 몇 마리가 한 서너 마리가 안 간다거나 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번만 버스트 신화는 완전히 자를 말입니다. 직전 경주 뭐 복귀 내용만 봐도 선두권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어부질성으로 올라온 그러한 걸음이기 때문에 이번 버스트 신화 덜 보는 말이고 새벽적인 모습도 크게 좋아진 맛이 없습니다. 상대만 세져버렸기 때문에 이번 버스트 신화를 근육수를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자 3번 12번하고 엮어서 때려낼 한구라의 주인공인 말이 따로 있는데요. 직전에는 아직은 아니다. 준비가 덜 됐다. 이번 말고 다음에 나오면 보자라고 했던 말 그 말 나옵니다. 이번에 아주 짱짱하게 준비했고 불었던 몸뚱이도 다이어트까지 쫙 하고 나온다는 내용까지 이미 접수 확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심에 놓고 때릴 말을 따로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건데 그런 거 갖고 제대로 된 한구나 해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경주고요. 1600입니다. 6등급 모두 12마리입니다. 박 소장입니다. 11번 슈퍼 슈프리엠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는 편성이네요. 이건 뭐 아무리 살펴봐도 이건 단독 선행이고 여기서 선행 못 가면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혹시 등짝이 실수하지 않을까? 실수할 이유도 없는 지난번에 또 첫 입상을 갖다 꽂아낸 조인공 기수이기 때문에 후착을 찾는데 좀 더 골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충만은 11번을 놓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네.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이제 월말 경마고 지난주도 배당이 진짜 삼삼하게 터져준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그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1600m의 6등급 편성입니다. 인기도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6등급 1600m라고 하더라도 앞선 가는 마필이 유리하기 때문에 11번 마하 슈퍼스프림 추천마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역으로 앞선 가는 마필들도 유리하지만 조건 자체가 좋아졌고 말 좀 만들어 갖고 나왔고 이기려고 준비를 해갖고 나오는 마필 안쪽에 1번만 BK 마스터라는 마필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안장은 좀 불안해요. 문중원이라는 안장은 좀 불안한데 이 마필은 이제 문중원이가 이제 휴양을 가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만졌고 주행 검사 모두 다 문중원이가 만졌고 직전 경주 이제 임성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발주 자체도 늦었고 뭐 후미에서 아무것도 뭐 보여준 게 없더라고요. 자 이번에 경주거리를 확 늘려가지고 1600m에 나왔고 병합을 했던 파트너가 자 1등급 투투 랩터라는 마필을 병합 파트너로 삼고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뭐 당연히 밀리는 걸음이긴 합니다만 근성 좋게 잘 따라가는 모습 뭐 분명히 배당이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는 6등급 1600m이기 때문에 자 1번 마 BK 마스터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저도 임승진 역시도 11 슈퍼 스프림에 대해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후차권에 이제 1번마 BK 마스터라는 노림수말 우리 원정일이 잘 설명이 됐고 나머지 뭐 5번 영광의 시크라든가 7번 굿파크 등은 지난번 정도 크게 좋아진 맛 없이 딱 지난번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서 과연 얘네들이 과연 최근에 그 모습대로 2, 3차게 성적을 내줄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저는 걔네들이 일단 11 슈퍼스프림이 대강 가서 한 바퀴 돌리고 인기 먹을 5번, 7번 등이 편안하게 와서 입상을 해주면 좋은데 저는 그 그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직전 대비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나오는 말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6번마 와일드캅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는 출마 투표에서 떨어지면서 그 주기가 늘어져 버렸죠. 조시가 좀 떨어졌던 거고 또 9번마 골드스타 같은 경우에도 또 지난번에 직선에서 다른 말한테 방해를 당하면서 또 나름대로 근성을 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까지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고요. 1200입니다. 혼합 4등급의 8마리입니다.
원정일 투수입니다. 자, I'm Your Mother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200m 단거리 편성 다시 한번 출전을 하고 있고, 데뷔 전에 바람 불어가지고 인기 1위 모아줬고 또 부러지고, 데뷔 이전째도 나름대로 또 바람은 불어줬는데 또 게이트가 11번이었어요. 참 게이트발 운이 없는 뭐 그런 마필로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 출전 두수도 참 적게 잘 만났고, 편성 자체를 보니까 야, 이제는 뭐 선행 아니면 답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강하게 조교하는 모습. 뭐 선행이면은 또 부산에 또 조인 건 아니겠습니까? 4등급 나바라랑 병합하는데 뭐 여유 있게 보여줬던 걸음. 자, 5번 마 I'm Your Mother. 이번에는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수장. 네. 7번 마 파샤죠. 파샤. 요거 편성에서는 지금 이제 8마리 뛰지만은 8번 보고 있나가 뭐 순발력 기대하기가 어렵죠. 실질적으로 가장 외곽에서 아주 편안하게 가속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밀어붙이면은 선입권에 붙어 갈 수 있을 만한 스피드가 있어요. 보여줬습니다. 주행 심사 통해서 보여줬고, 데뷔전에서 보여줬고, 블루치퍼가 너무 세니까 정말 실수 없이 2착을 붙였어야 되는데, 등짝도 미스가 있었고, 또 머리털 나고 처음 뛰어보는 데뷔전이다 보니까 저는 한 달 입상을 미루어뒀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편성에서는 7번 마 파샤 세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5번 마 I'm Your Mother, 7번 마 파샤. 직전에 9월 22일 날 같이 뛰었던 말들이고, 역시 뭐 양쪽에 설명했듯 직전에 페인이 뚜렷한 말입니다. 5번 I'm Your Mother는 뭐 원정일련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 생략을 하고, 특이한 점은 이제 31조 라이스넷 뛰다가 이번부터는 또 28조 한무선이라도 옮겨놨습니다. 부산에서는 말들이 너무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빼서 이리 옮기고, 또 빼서 이리 옮기고, 싸가지 없는 짓거리를 들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산은 살벌하대요. 뭐 하여튼 뭐 기수는 말할 것도 없고, 조교사들끼리도 진짜 막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해가지고. 또 7번 파샤 7번 파샤 같은 경우는 우리 박 소장님 뭐 표현을 좀 완곡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안 갔어요. 아예 스타트부터 땡겨놓고 걸음만 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당시에 뭐 상대가 세다라는 이유로 걸음만 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용서가 없을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5번, 7번 당연히 깜빡이 팔릴 텐데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그런 깜빡이가 아닌가 싶고요. 자, 1번 막 글로벌 질주가 이게 말 타기가 좀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중간에 말이 막 끌고 물고 튀는 습성 때문에 그거를 좀 적절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만 잡아주면 되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박제이로 바꿔놨는데 최시대에서 박제이 등짝이 좀 더 약해져 버린 상황이라서, 자, 과연 그렇게 될지는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고요. 1200입니다. 5등급의 12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 소장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네, 9번마 파티 투나잇이 아주 주구장창 1600m, 1600m의 뭐 한이 맺힌 말처럼 그렇게 도전을 하다가 결국 한번 오더군요. 지난번에 2차가 왔는데 이번에는 또 1200m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이 거리 출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이번 경주 1200m는 외곽에서 그냥 체력전으로 밀어붙여도 직전 경주 드디어 이제 1600m를 그 온 게 참 박수 쳐주고 싶더라고요. 결국은 한번 오는구나, 해내는구나 싶은데, 한 번씩 기수면은 조금 더 초반 걸음을 매끈하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선두 외곽 전개 뭐 크게 전개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9번 파티 투나잇의 연속 입상 가능성, 그리고 조금 넘어서 이제 우승도 욕심을 내 볼 만한 찬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9번 파티 투나잇, 지난번에 이걸 내가 데려갔었어요. 내용이 좋아서. 엉뚱한 놈이 하이스펙이 기어들어오는 통에 제가 돈을 못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고요. 임승진이는 3번만 호크킹이 좀 좋았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순군전에 1300 처음 뛰는 가운데 부족했죠. 당시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다리 쓰는 게 높아서, 전체적으로 자세가 좀 높아서 순군전 이 문제가 아닌 경주 거리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라고
잘랐던 말인데 자, 이번에는 자사도 좀 쫙 깔려 있고요. 또 거리도 1200으로 내려놨고 또 번호도 또 12번에서 2번으로 잘 잡았고 이번 호크킹 이번에는 좀 관심마로 가져갈 생각이고요. 자 여기를 방송 메인 그 첫 번째 승부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 위원의 그 이유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이제 6경주 제가 첫 번째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걸음의 변화, 어떤 가지고 있던 잠재력들이 속속들이 결과로 나타내주고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뭐 안쪽으로 가서 뭐 김명신 기수가 기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1200m 뭐 기록적으로 밀리지 않은 2번마 골드러시가 있고요. 언급이 나왔던 3번마 호크킹, 또 언급이 나왔던 9번마 파티투나잇. 파티투나잇이 아마 현장에서 아마 강력한 중심으로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외곽으로 더 가서 이제 퍼펙트 디바하고 벙글벙글하고 직전 경주 같이 뛰면서 다시 한번 경주거리 늘려서 재차 라스트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들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열돌 커밍언 게인 같은 경우도 야 김동영에서 유현명으로 바꿔놨다라고 한다면 여유는 없었습니다만 분명히 보여줄 걸음은 조금 더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원정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2번, 3번, 9번 외곽으로 10번, 11번, 12번 자 모두 다가 가능권에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중에 제가 메인 승부를 선정한 이유는 뭐 이 5마리를 6마리를 뭐 다 가져가면서 뭐 때렸다 뭐 메인이다 뭐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이 중에 3마리 정도는 자신감 있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3마리 정도 6마리 중에 3마리 잘라내면 남은 3마리가 남죠. 자 그걸로 메이드를 딱 시켜놓고 중배당 지금 언급이 되지 않은 마필들 중에 한 마리가 야 정말 딱 맞는 기술을 딱 교체해놓고 칼을 진짜 빡빡 갈아놓고 있습니다. 그 마필 포함 4마리로 엮어갈 텐데 자 중배당 포함 믿을 수 있는 원정일의 강력한 축만 놓고 승부 한번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6경주는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첫 번째 메인입니다. 메인 첫 번째로 준비를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고 또 자신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또 깔끔하게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고요. 1600입니다. 5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오늘 금요일 메인 두 번째 경주입니다. 첫 번째 메인을 3경주로 잡았는데 3경주를 꼭 잡아내고 두 번째 메인 7경주까지 연결을 좀 시켜내겠는데 이번 7경주가 출마표가 딱 뜨는 순간 아니 뜨기 전부터 좀 기다렸던 경주입니다. 번호만이 이제 관건이었죠. 누가 몇 번을 잡고 또 누구를 태우고 어떤 상황으로 나오는지 이게 관건이었는데 출마표 딱 완성이 돼서 보니까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7번마 개우지코지라든가 8번마 슈퍼스틸 이런 애들이 지금 인기를 모을 말입니다. 두 마리 모두 최근에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부러졌죠. 7번 개우지코지라든가 8번 슈퍼스틸 두 마리 모두 지금 공교롭게도 4등을 하고 있는 그런 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편성이 뭐 뚜렷하게 시원하게 보여준 말이었기 때문에 당일날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일단 두 마리 가능권으로 보죠. 가능권으로 보지만 이 두 마리의 어떤 그 현장 컨디션이라든가 또 마방의 승부 의지는 제가 현장에 좀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정말 끝장으로 나온다면 뭐 7, 8마리권은 좀 받쳐가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아예 대가리를 준비하는 놈을 아예 축으로 세워놓고 공략을 들어가는데 그 준비한 축마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마방의 특성이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상황을 만들어요. 상황을. 그러니까 말을 좀 뭐 만들어서 조지고 또 말을 좀 걸음을 늘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경마하는 이 입장에 경마하는 사람들이 예상지를 주로 보고 또 예상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출마표를 보면 그러니까 출마표에다가 상황을 좀 만드는 그러한 좀 뭐라 그럴까요? 저희 옛날 말로는 뭐 쫀짝을 쓴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그러한 마방의 마필입니다. 자, 아무튼 그 말이 이번에 승부가 제대로 걸려 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이번에 승부가 걸려 있는 말, 그 주인공을 제가 현장에서 오픈을 해 드립니다. 걔 갖고 돈을 좀 만들겠고, 설명을 드렸듯 한구라의 그 많고는 악구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놈 갖고 제대로 된 갬블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 주고요. 1200입니다. 4등급의 12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원정일 년이 준비한 금요조마 메인 두 번째입니다. 지금 바로 듣습니다. 네, 자 8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잡은 것도 1200m고 두 번째 메인 승부를 잡은 것도 1200m예요. 배당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편성을 골라서 제가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승부를 좀 볼까 합니다. 자 이번 경주 9번마 에그니스라는 마필이 아무래도 가장 눈에 보이죠. 최근에 뭐 1400m에서의 호기록, 사이즈 있는 걸음, 굉장히 느낌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는데, 또 경주거리를 좀 내려서 왔다고 해서 얘가 뭐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져는 가는데 에그니스는 강축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부러져도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최근에 너무나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너무나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성건이 안장이기 때문에 강축으로 팔리나, 9번마 에그니스가 빠졌을 때에 한구라가 나온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현장 배당판 자체가 9번마 에그니스를 놓고 팔리기 때문에 원징을의 충마에서도 붙여서 때려도 아주 큰 배당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에그니스가 빠졌을 때 배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에그니스는 일단 받쳐놓습니다. 에그니스는 일단은 기본 막건 안에 받쳐놔요. 근데 에그니스 쪽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에그니스 들어오면 일단은 방어 막건이고, 자 에그니스 빠졌을 때는 한구라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 8경주와 6경주는 1200m라는 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쭉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1월날 텍스트를 막 쓰면서 부산 주로 파악은 이미 끝났다. 한 주가 지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크게 변수가 오지 않는 이상 부산 주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를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에그니스 빠지면 한구라 여러분께 메이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8경주는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금요조마 방송 메인 승부 그 두 번째 승부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400의 혼합 3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수장 됐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그 오랜만에 이제 7번 흑무도 돌아온 게 보이고 전력 차이가 이렇게 현 시점에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재미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상승세 마필도 눈에 띄고 제키필라처럼 이제 입상하고 올라온 마필도 있지만은 저는 이번 경주에서 3번마 CF 스타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이제 배터들 입장에서 다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말들이 여러도 있지만은 배팅까지 들어가면서 지켜볼 마필은 저는 1순위가 3번마 CF 스타라고 봐요. 참 이거 사연도 길고 길었던 마필이죠. 여러 가지 내용을 안고 있었던 마필인데 그냥 4등급에서 앞선이 좀 무너질 때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뭐 그런 취임마다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항상 편성을 좀 따져 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뭐 직전 경주 당연히 저는 뭐 아예 쳐다도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야 이거 올 뻔했어요. 단번에 그냥 승급전을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항상 그 예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고 이런 건 이제 다 기본적인 거고 바로 이번 경주 뛰기 직전 모습에서 어느 정도의 힌트가 다 묻어 있다고 봅니다. CF스타는 완식이 등짝으로 이번 경주 강력한 이제 3등급에서의 첫 번째 승부를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통할 수 있는 또 선두권의 전개가 무너지는 그림도 얼마간 보여지고 있어서 3번 CF스타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원정이. 네. 제키필라가 좀 언급이 안 나왔는데 어쨌든 승급전에 이제 뭐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번만 도쿄블루입니다. 얘가 요즘에 선행을 안 가요. 선행을 안 가고 계속 내줍니다. 선행 의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행의 습성을 어떻게 보면 변경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주행 습성 변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2착으로 승급을 해버렸어요. 직전 경주에. 조인건이가 계속 붙들고 만지고 하던 마필을 갑자기 이제 정동철로 안장을 딱 바꿨고 조교 패턴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직전에는 선행을 내준 게 아니라 출발 이후에 완전히 제어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너졌냐? 무너지진 않았어요. 분명히 버티는 걸음이 있었어요. 이번에 1400m에 올라온 것도 분명히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을 갈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가는 이번마 도쿄블루 호흡이 짧다 만들어 갖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마 도쿄블루 최근 들어서 선행 내주고 이번이 선행 찬스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임승진이는 8번마 벤 헤이페이는 한 번 더 믿고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최강 드림의 벤 헤이페이 한 방을 때려내면서 복승식이 한 40-50배 됐던 것 같고 쌍승식은 당연히 100배가 넘었던 그 벤 헤이페이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없던 능력이 갑자기 나온 거 아니죠. 공백 때문에 몸도 마음도 아니었던 말이 이제 공백 이후에 세 번째 경주를 통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나왔고 적응력을 보였던 그 결론을 보였던 게 8번 벤 헤이페이입니다. 더 뛸 일만 남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보다 이제 지난번에 입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배당은 없겠지만 더 뛸 일만 남은 게 저는 벤 헤이페이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고요. 1800입니다. 3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금물종마 메인 두 번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이 10경주는 제가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 좋고 또 레이스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짜여졌다라는 그런 느낌이어서 후반부 승부처로 골랐습니다. 배당이 문제인데 제가 두 방을 갈 거거든요. 놓고 축 잡고 이제 두 방을 갈 건데 이제 한 방에 좀 조금 더 몰아 때리고 하나를 받쳐갈 겁니다만 이제 배팅의 값어치는 제가 현장에서 한 번 더 따져볼 것이고 기본적으로 1번 그리고 2번 런스타도 좀 승급전이지만 상승세가 있어서 팔리나요? 또 앞에 나가는 베이킹스 또 오션라인 강한 남자가 항상 그 계륵 같은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서는 조금 좀 강하게 현장에서도 팔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좀 바람 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진구가 얼마나 1800m에서 추입을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인 열둘 화려한 남성.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 마필을 또 바람 불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는 마필 좀 있습니다. 뭐 윈고맨이라든가 뭐 바로가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단순하고 쉽게 바라봐도 되는 경주라 봅니다. 일단은 빠른 마필이 없어요. 빠른 마필이 없다는 것은 야무지게 좀 승부를 걸고자 하는 놈이 중반에 승부수를 일찍 띄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을 때도 결국 직선주로 싸우면 조금 뻔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세 마리예요. 그중에서도 믿는 충마가 있고 그런 걸 쌍승시까지 자신 있게 놓고 때립니다. 한 방 때리고 한 방 받치기인데 나머지 하나 받치기를 어느 정도 선까지 좀 비율을 조정하느냐 그걸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짜리입니다. 당연히 딱 세 마리만 가지고 10경주 여러분들 아주 편안하게 배팅하실 수 있도록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10경주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금요전마 메인 그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배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한번 배팅하면서 한구락까지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경주고요. 1400입니다. 1등급의 12마리입니다. 마지막 경주인데요. 원정이 있습니다. 네. 자, 6번마 해야를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해야가 이제 대상 경주만 쭉 출전을 하면서 이제 실버 울프한테 이제 계속 깨졌고 직전에는 이제 코리아 스프린터에 들어와서 완전히 바닥으로 왔죠. 자, 1번 경주 왔는데 1400m고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잠재력적인 부분에서는 6번마 해야가 저는 빠지지 않는다라고 봐요. 최근에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만 6번마 해야 저기 만장 현명의 안장에 감량 3kg까지 받아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6번마 해야 말씀드릴게요. 네. 이변이 이렇게 이변 낸다 그러면 이제 터진다 그러면 나름대로 들어왔을 때 이유가 갖다 붙여질 수 있는 마필들이 많죠. 잘 뛰고 있는 마필들이 많은데 그래서 돌아온 포경선이 여기서 깨질까라는 저는 의심을 좀 해봅니다.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서 58kg도 당당하게 극복을 했었고 지난번 코리아 스프린트컵에서 뛴 모습을 감안한다면은
1400m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헤이아를 비롯한 나머지 마필들한테 좀 절반은 맡겨놓고 나머지 절반 딱 잘라가지고 한 발 쓰면은 돌아온 포경선 충분히 우승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에라나 돌아온 포경선. 저 역시도 뭐 같은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그 센 일본말 그레이스 플립 걔를 쫓아서 3착 또 당시에 또 미국에서 왔던 말까지도 이겨버리는 3착 저는 뭐 장난이 아니었다고 봐요. 예, 그 코리아 단거리 스프린터 대장님이었죠. 네. 여기도 뭐 1400이기 때문에 뭐 부담 중량이 늘어난 건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요. 또 외곽으로 밀렸지만 상대들이 워낙에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뭐 현장에서 뭐 아마 대가리 팔릴 것 같은데 에라나 돌아온 포경선 대가리 인정하면서 후착 찾는데 주력을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0월 27일 금요일만 마무리했고요. 또 저희들은 또 토요일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